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면 어떤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뭐 어떤 통증이나 저림 증상들이 발생하는지 전반적인 설명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균형을 한번 보시면 지금 뒷배경이랑 이렇게 보일 텐데 카메라에 한번 줌을 당겨 주시면 오른쪽에서 어깨가 떨어지는 높이랑 좌측에서 어깨 높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경추뼈가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라서 원래는 정상이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중심축이 맞아야 되는데 편안하게 계시면 오른쪽으로 목이 되게 많이 휘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만 돌아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거북목의 증상이 중기 정도 진행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뒤에 뒷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0도 각도일 때 머리에서 받는 하중이 5kg 정도가 원래는 하중이 걸리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30도가 넘어갔어요. 30도가 넘어가면 30도일 때 머리에서 받는 하중이 18kg 정도, 쌀 한 가마니 정도가 머리를 이렇게 누르게 돼요. 그러면 컴퓨터 업무나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이 거북목이 진행된 것 때문에 두통이나 목 뒤의 결림이나 어깨나 이런 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시 뒤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름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 체형이 살이 찐 체형도 아닌데 뒷주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두 번째 주름이 벌써 여기 이쪽에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잠깐 보시면 여기 고개는 편하게 계시고 여기 두 번째 주름이 지금 벌써 생기고 있는 게 카메라에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기에서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 단계까지 가세요. 그러면 목이 60도 정도로 더 휘게 되면 머리 하중이 받는 무게가 27kg로 바뀌어요. 이거는 쌀 한 가마니 반이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견갑골, 우리가 흔히 날개뼈라고 부르죠. 날개뼈가 좌측이랑 우측이랑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하게 좌측 이렇게 이동을 하면 걸리는 느낌이 별로 없지만 우측은 제가 가다가 지금 툭툭 걸려요. 지금 느껴지시죠? 우측으로 가면 견갑골이 뒤로 이렇게 밀리셨어요. 그래서 이 뼈가 돌출되게 되면 증상이 뭐가 생기냐면 자, 지금 제가 뭘 했냐면 앞쪽에 있는 대흉근, 가슴 근육을 만지면 여기가 아프시죠? 근데 재미있게도 반대쪽 대흉근을 누르면 통증이 없죠. 이렇게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추뼈가 휘었기 때문에 이쪽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경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 통증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경추뼈가 눌리게 되면 경추뼈가 옆에 있는 신경이랑 근육들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 두통 형상, 그 다음에 오른쪽에 편두통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휘었다라는 거는 우리 척주라고 부르는데 경추부터 시작해서 꼬리뼈까지 이걸 척주라고 부르는데 경추가 휘었다라는 거는 요추도 같이 휜 거예요. 그래서 허리 부분을 이렇게 높이를 측정을 해보면 우측 허리, 요방형근이라고 부르는 사각형 근육이 좌측에 우측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척추 기준으로 양쪽에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각형 근육, 요방형근이라고 부르는 사각형 근육이 있는데 우측 허리가 함몰이 되면서 이 근육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측 목이 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다리 저림이나 종아리나 발가락이 쥐가 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한번 이제 테이블에 한번 베드에 엎드려 보시죠. 자, 이제 전체적인 균형이 얼마나 깨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어깨축도 이동하고 그 다음에 견갑근도 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리 길이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찍어보면 오른쪽 다리가 짧은 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길이가 얼마나 차이 나냐면 한 1.5cm 정도가 우측 다리가 짧으세요. 이거 모르고 계셨죠? 아마 환자분들이 잘 몰라요. 내 다리가 2cm, 3cm나 틀려져도. 이렇게 되면 증상이 이쪽 발가락에 짧아진 다리에 세 번째랑 네 번째 발가락을 만졌을 때 통증이 발생하게 돼요. 요 세 번째 발가락, 자, 엄지발가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자, 손가락 두 개로 제가 집게랑 검지를 이용해서 세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비벼주시면 통증이 생길 거예요. 요거는 우측 허리에 문제가 있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발가락, 새끼발가락 옆에 있는 네 번째 발가락을 만지면
통증이 똑같이 존재할 거예요. 이거는 우측의 허리랑 골반이 벌써 이상 증상이 발생하신 거고, 재미있게도 반대쪽 발가락 똑같습니다. 세 번째 발가락이랑 네 번째 발가락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 통증이 우측보다 없습니다. 거의 안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좌측에 있는 허리랑 골반은 괜찮고 우측의 허리랑 골반이 이상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길이를 측정해 봤을 때 한 1.5cm 정도가 우측 다리가 짧았는데, 재미있게도 요 다리 길이 틀려진 거를 맞추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는 집에서 자가로 해보셔도 되고, 자, 세 번째 발가락 만졌을 때 통증이 발생할 텐데, 이제 심호흡을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하시면 돼요. 한 10번 정도만 해보실게요. 후, 자,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후 내쉬고,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후. 자, 우리 몸의 근육들은 호흡을 멈췄을 때 근육이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 내쉬는 호흡을 할 때 근육이 긴장이 풀리게 되고, 골반축이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진 게 네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을 문질러 주게 되면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호흡 한 5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길게 코로 마셨다가 입으로 후. 호흡을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자, 이렇게 호흡을 시작하시면 이제 요걸 풀어주는 분들은 손에 감촉이 와요.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굉장히 딱딱해요. 눌러보시면. 근데 호흡을 시작하시고 마사지를 해주는 분이 여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손가락으로 풀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 다음에 환자분 혹시 통증이 아까랑 같나요? 통증이 어떻게 되셨죠? 조금 굉장히 작아졌을 거예요, 통증이. 이렇게 되면 재미있게도 그냥 조금 더 푸는 게 좋긴 하지만, 자, 이렇게 짧은 시간만 해도 이렇게 다리 길이가 금방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축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이 골반이 올라가게 되고 틀어진 현상 때문에 다리 길이가 틀려진 거예요. 이게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다리가 틀려진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는 없어요. 그런 차이는 이렇게 무릎을 접어보거나 뒤꿈치까지 높이 같은 걸 확인하시면 종아리뼈, 요 뼈가 틀려진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가 틀려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골반을 맞췄기 때문에 다리 길이는 이제 같아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일단은 무릎 뒷부분, 여기가 굉장히 환자분은 부어 있어요. 여기를 접히는 부분을 우리가 오금, 우리 오금이 저린다 표현할 때 쓰는 오금이 요 팔에 요 부분이랑 무릎 뒷부분을 여기를 오금이라 부르는데, 환자분은 두 군데 오금이 전부 다 부었어요. 그래서 이 오금을 누르면 통증이 조금 발생할 거예요. 이거는 앞에 있는 무릎 관절이 벌써 통증을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얘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은 타이트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종아리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상태, 수축해 있지 않은 상태라서 괜찮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랑 허리 쪽을 와보면, 자, 허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척추 기립근이 있고 양쪽에, 그 다음에 요방형근이라고 사각형 근육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척추 기준으로 좌측이랑 우측을 이동해 보면, 자, 좌측 같은 경우에는 척추에서 천천히 이동하면 벌써 절벽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함몰이 돼서 손이 푹 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측은, 자, 척추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푹 꺼짐 현상이 없어요. 이거는 요방형근이, 좌측 요방형근은 함몰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이렇게 되면 좌측 허리 근육이 우측의 다리랑 우측 팔을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몰이 되면 환자분이 가끔씩 우측 다리의 종아리나 발가락이 지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측 팔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서 여기에 부르는 전완근 근육, 팔에 여기에 전완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우리 손가락을 굽혔다가 폈다 하게 되는데, 여기를 눌렀을 때 통증이 환자분이 아프실 거예요. 전완근. 대부분 요즘에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를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반대쪽을 골프 엘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근육을 전완근이라고 부르는데, 전완근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손에 쥐는 악력도 굉장히 약해지고 손목에 터널 증후군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게 찾아 올라가다 보면 허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골반축도 아까 틀어지고 요추도 틀어졌기 때문에 거북목이나 경추도 휜 현상이 생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팔에 이 문제가 나타나면 여기에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회전근개 손상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회전근개가 4개의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겨드랑이 위쪽에 견갑근 위쪽에 이렇게 파고들면 지금 아프신데, 이게 소원근이라 부르는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이렇게 부르는 근육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아프실 거예요. 소원근을 누르면 통증이 굉장히 발생해요. 회전근개 4개의 근육이 우리 어깨를 탁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보면 지금 상태가 팔이 이렇게 축 빠진 상태예요. 이거는 어깨를 잡아주는 회전근개 4개의 근육이 다 축 늘어진 상태예요. 근데 건강한 상태는 이렇게 탁 어깨가 자석처럼 탁 붙어 있는 상태, 이 경관절에 딱 붙어 있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데, 환자분은 거기 4개 근육 중에서 이렇게 소원근을 누르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육도 당연히 누르면 발생하게 되고, 카메라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이 날개뼈라고 그러죠. 쉽게 우리가 날개뼈가 좌측이랑 우측이 틀려진 게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가져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환자분은 척추가 이렇게 바른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상태가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측 여기 갈비뼈 그게 이렇게 틀어져서 우측이 돌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목이 아픈 것도 연관성이 있고, 좌측 허리가 함몰된 것도 연관성이 있고, 저희 아까 우측 다리 발가락을 만졌는데 골반축이 이동하고 했잖아요.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시면, 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 좌측 허리가 우측 허리보다 함몰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아니면 소화장애가 생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배를 만졌을 때 함몰된 근육, 그러니까 좌측 허리가 함몰된 분은 좌측 앞에 있는 배가 우측보다 돌출되게 돼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배를 제가 한번 눌러 볼 텐데, 우측 이제 위에 명치 있는 데부터 갈비뼈를 피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제 손가락이 푹푹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넘어와서 여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환자분이 통증 호소를 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자, 간혹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배가 왜 이렇게 딱딱하죠? 눌렀을 때 통증이 왜 발생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자, 여기 뭐 장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어떤 이제 숙변 그런 게 변이 차서 딱딱하고 아픈 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척추를 잡아줄 때 척추가 우리가 이렇게 앞뒤로 휘지 않고 좌우로 휘지 않게 잡아주는 게, 척추를 잡아주는 게 앞뒤에 존재하고 좌우에 있는 근육들이 균형이 맞아야만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좌측 뒤 허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쪽에 좌측 앞에 있는 배에 있는 장요근이라고 요즘에 많이 방송에 나오고 해서 많이 아실 텐데, 장골의 장자랑 허리 요자를 써서 장요근이라고 부릅니다. 장요근은 척추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골반축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퇴부 쪽에도 붙어 있고, 요게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환자분은 좌측 허리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 앞에 있는 배를 누르면 이렇게 통증 호소를 할 거예요. 근데 허리가 굉장히 긴장해 있다는 소리고, 요걸 풀어주면 환자분이 만약에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 엉덩이 있는 데가 아프다거나 이런 현상이 금방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기를 풀어볼 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보호자분이 같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환자분이 직접 해볼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겹쳐서 왼쪽 배를 쿡쿡 눌러서, 요거 할 때도 방법은 같습니다.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하시면서 깊이 찔러 넣으시면 돼요. 자, 호흡을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후 내쉴 때 푸. 이렇게 하면 요 안쪽에 부어있는 장요근이 금방 긴장이 풀리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현상은 이게 좌측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측에 있는 가슴을 눌렀을 때 아파요. 여기 아프시죠? 그리고 반대쪽 대흉근 좌측 가슴을 만졌을 때는 통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팔의 전완근에 나타나는 통증이랑 같은 현상이지만 우측 어깨에 문제가 나타나니까
우측 가슴을 대흉근을 눌렀을 때, 소흉근을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게 여기 좌측 허리에 문제 있는 거랑 연관이 있고, 그리고 다리에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좌측 허리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이 또 자극을 받게 돼서 다리 저림 현상이나 나중에는 족저근막염, 통풍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다리 편 근육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90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무릎 밑에다 손을 지지하고 제가 이렇게 누를 건데 환자분은 다리를 들어주시면 돼요. 있는 힘껏. 자, 힘 한번 줘보시고. 자, 제가 누르는데 다리가 껐덕껐덕 움직이게 되죠. 지금 제가 힘을 별로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이렇게 굽혀지는 현상은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근육 6개가 우리 무릎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환자분은 밀어내는 편 근육이 지금 되게 약해졌어요. 그 얘기는 이 힘을 한번 빼보시고 여기 아프시죠? 자, 여기에 내전근에 있는 근육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개의 근육이 여기 정강이 뼈에 붙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느낌이 이상하게 아프실 텐데 여기 정강이에서 3개의 근육이 이렇게 거위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위발건이라는 게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옆을 타고 허벅지 안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봉공근, 박근 이렇게 부르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얘들이 단축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아프실 거고 이게 지금 좌측 허리 아픈 거랑 긴장해 있는 근육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측 가슴 근육이랑 어깨도 연관이 있고 자 여기를 이제 잠깐 풀어볼 텐데 아프시지만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호흡을 코로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는 호흡을 하시고 여기를 이제 호흡을 한 10번 정도 하는 동안 제가 자연스럽게 압박을 줘서 풀어낼 건데 이걸 풀고 나면 다리 힘이 완전히 틀려져요. 잠시 뒤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 들이마셨다가 후 아프시지만 호흡을 크게 후. 그리고 간혹 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계세요. 등산을 하고 왔는데 무릎이 자꾸 아프다. 근데 그 환자분들 체크할 게 일단은 여기 염증이 있다거나 부어 있으면 손을 갖다 대면 미열도 굉장히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해야 되지만 요게 붓는 현상이나 어떤 그런 부종이나 열 같은 현상이 발생을 안 하는데 무릎이 계속 아래쪽이나 안쪽이 시큰거리고 아프다. 그러면 한 7, 80% 정도의 환자들은 보면 지금 제가 풀고 있는 내전근이 아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무릎 옆을 타서 정강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방사통이라 불러서 가짜 통증이에요. 이게 무릎 통증이 아니고 내전근이 아픈 건데 계속 무릎 치료를 하는데 낫지 않는 현상이 무릎보다는 요 내전근이 짧아져서 아픈 건데 자꾸 무릎 치료를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근이 아픈지 체크를 해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자, 좀 많이 아프시죠? 자, 호흡을 코로 마셨다가 입으로 후 내쉬고 자, 이렇게 풀어내다 보면 여기 근육이 딱딱하던 게 풀려지는 느낌이 바로 나타납니다. 자, 호흡 조금만 하시고 자, 호흡 한 2번 정도만 더 하시고 자,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흔들흔들 눌러주고 압박을 해주고 풀어주게 되면 자, 다리 테스트를 다시 90도 구부려진 상태에서 다시 누르는 테스트를 할 건데 자, 힘껏 눌러보시죠. 힘 위로. 자, 제가 아까보다 굉장히 센 힘으로 누르지만 다리를 누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에 요 내전근의 3개의 근육을 풀어줬을 때 벌써 이렇게 힘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무릎에 받는 하중이 이제 작아지게 되겠죠. 얘들이 힘이 세지면 펴지는 근육도 굉장히 세지는 거고 얘를 풀었을 뿐인데 환자분 좌측 배 아까 아팠던 배를 한번 눌러보세요. 직접. 자, 지금 가만 계시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손 떼보시고. 자, 아까 나타났던 통증이 그대로 있나요? 이렇게 통증이 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까 가슴 근육 우측의 대흉근 통증 어떠세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전완근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쿡 눌러도 전완근 통증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자가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 골반축이 이동하고 하면 엎드렸을 때 발 뒤꿈치가 두 라인이 맞는지
그 다음에 발가락 세 번째, 네 번째가 세 번째는 허리, 네 번째는 골반인 걸 이제 아까 알려드렸는데 그걸 집에서 서로 식구들끼리 자가로 테스트를 하고 좀 풀어주면 굉장히 이제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정확하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나타나고 뭐 어떤 목의 통증이나 어떤 이제 두통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균형이 깨져서 한쪽 팔이 아프다거나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정밀하게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받고 치료 과정을 들어가는 게 좋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진단을 하고 내가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이런 치료사나 만나서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48시간, 이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이틀마다 병원에 와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48시간 동안 시간이 되는 동안 두 번째, 세 번째 치료랑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이 근육들을 허리 사이가 협착이 돼 있다거나 좁아지고 관절이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는 근육이 수축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근육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척추가 협착이 돼 있으면 간격을 넓혀주면서 그 사이에 지켜주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이 작으면 협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넓히고 우리 몸을 이렇게 바르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근육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